쌤이랑 오늘 배울 건 이제 순열 공부할 건데, 순열하기 전에 이제 경우의 수가 나오기 때문에 경우의 수부터 먼저 할 거고요. 경우의 수는 총 너네가 이제 여기까지 배우면 총 3번째 배우는 거일 거야. 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올라서 배우는 건데 아마 거의 비슷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우의 수는 이런 거죠.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여기서 경우의 수기 때문에 몇 가지인지 이런 거 세는 거죠. 주사위 한 개 던지면 나오는 경우는 뭐야? 1, 2, 3, 4, 5, 6 나올 수 있으니까 경우의 수는 6가지 이렇게 세주면 되는 거죠. 맞죠? 이런 게 경우의 수기 때문에 너네가 직접 세야 되는 게 좀 있을 수 있고, 동전 2개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얘 몇 가지입니까? 얘는 4가지가 되겠죠. 보통 앞은 헤드, 뒷면은 테일. 그래서 HT로 많이 쓰는데, 동전 2개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4가지는 앞, 뒤, 앞, 뒤 이런 거 나오겠죠. 그럼 이렇게 2개를 이제 합쳐서 쓸 수도 있겠지. 어떻게? 주사위 1개랑 동전 2개를 동시에 던지는 경우의 수, 이런 거 있을 수 있거든요. 얘 몇 가지 나올까? 24가지. 동전 1개 몇 가지? 6가지. 동전 2개 몇 가지? 4가지. 이 둘을 뭐 할 겁니까? 곱하기 하는 건데, 지금은 동시에 때문에 곱하기라고 생각해도 돼. 근데 보면 알겠지만 경우의 수는 곱하기일 수도 있고 더하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오늘 쌤이랑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크게 경우의 수는 2가지 너네가 법칙을 기억해 주면 되는데, 첫 법칙은 곱법칙, 두 번째는 합법칙인데, 이게 다행히도 문제에서 써있죠? 뭐가 나오면 뭐를 쓰라고? 일단 합법칙은 또는 나오면 써주시면 되고요. 곱법칙은 동시에 나오면 써주면 돼. 그래서 동시에 나오면 곱법칙 쓰는 거여서 동시에 써서 곱 쓴 거야 아까. 알겠죠? 근데 이것만으로는 못 풉니다. 그 쌤이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몇 개 더 알려줄 거기 때문에 얘 참고해주면 되는데, 원래 얘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책에는 잇따라가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얘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 뭐 있어? 여기. A, B가 잇따라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이제 우리가 곱법칙 쓰는 건데요. 쌤은 잇따라를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 어떻게 해요? 뭐뭐도 하고 뭐뭐도 해라. 약간 이런 의미가 이제 잇따라 하는 거거든요. 여기다 플러스 뭐까지 얹을 거냐면은 1가지, 1까지. 그래서 그냥 이거 한 번 더 복습하면은 이런 내용이야. 주사위 1개랑 동전 1개를 동시에 던지는 경우의 수. 몇 가지라고요? 주사위 1개는 6가지. 동전 1개는 앞, 뒤니까 2가지. 동시에 있으니까 곱하기해서 12개 가지고 와주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잘 봐. 이거는 약간 어떤 개념이냐면, 내가 만약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고 싶은데 이 루트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서울, 대전, 부산으로 경우의 수가 있다고 했을 때, 서울에서 대전 가는 경우는 총 3가지로 해보자. 대전에서 부산 가는 경우는 총 4가지로 해볼게요. 근데 만약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궁금하대. 근데 지금 이 문제를 보면은 여기에는 이런 표현도 없고요, 이런 표현도 동시에도 없어. 얘는 또는도 없고 동시도 없기 때문에 너네가 이 문제를 해석해서 풀어줘야 되는데, 얘는 뭐랑 똑같냐? 약간 얘랑 비슷하죠. 얘랑. 왜? 서울에서 부산을 가려면은 루트가 어떻게 되는 거야? 서울에서 대전 갔다가 대전에서 어디 가줘야 돼? 부산 가줘야겠죠. 이게 뭐야? 한 가지 일이죠. 얘도 하고 얘도 해라. 그럼 얘는 문제를 해석해서 뭐로 풀어주면 돼? 곱법칙 써주면 됩니다. 그럼 서울에서 대전 몇 가지가 되는 거야? 3가지. 대전에서 부산은 4가지. 동시에니까 곱하기. 한 가지 일이니까 곱하기 12가지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너네가 문제를 읽고 해석해서 풀어주셔야 되고요. 여기서 한 가지 내가 알려주고 싶은 거는, 이 동시에라는 개념을 너네가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아까 지금 주사위 1개랑 동전 1개를 동시에 던졌다고 했죠?
그 이 말 딱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손 안에 주사위 1개랑 동전 1개를 2개를 쥐고 동시에 던지는 말이랑 원래 똑같은 의미인데 여기 순열 경우에서는 그 의미가 아니야. 얘처럼 해석해도 됩니다. 주사위 1개랑 동전 1개를 동시에 던진다는 말은 이렇게 해석해도 돼. 어떻게 해요? 주사위 1개 던지고 동전 1개 던졌다. 그래서 동시에가 얘랑 의미가 같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말대로 만약에 라면이랑 내가 김밥을 동시에 먹었대. 얘도 가능하죠? 김밥을 라면에 싸서 동시에 먹을 수 있지만 여기에서 어떻게 해석하자고요? 라면 먹고 김밥 먹어도 동시에랑 똑같다고. 알겠죠? 그래서 동시에라는 개념을 이렇게 좀 확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럼 합법칙 보겠습니다. 합법칙은 또는 나오면 더하게 해주면 되는데 내가 만약에 1부터 10까지 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해볼게. 그럼 너네가 만약에 2의 배수 또는 7의 배수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2의 배수 몇 개 있습니까? 2, 4, 6, 8, 10 이런 게 경우의 수를 세는 겁니다. 5가지. 7의 배수는 1개. 뭐 하면 돼? 더하면 6가지 나오겠죠. 또는 그냥 더해주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를 5의 배수로 가지고 오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2의 배수 몇 개 있습니까? 5개. 5의 배수 2개. 더하면 7개. 근데 안 되죠. 틀렸지. 왜? 뭐 겹쳤어? 10 겹쳤잖아. 그럼 다시 말하면 또는이 나왔다고 해서 그냥 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또는은 쌤이랑 좀 어떻게 분리해서 풀 거냐면은 내가 분류를 좀 해서 풀 거거든요. 분류가 뭡니까? 나눠서 푸는 겁니다. 왼쪽 사건 따로, 오른쪽 사건 따로. 뭐야? 방금 나눠서 풀었잖아. 그럼 이제 분류를 했을 때 2가지를 지켜줘야 돼. 첫 번째는 뭐냐면요. 동시에 일어나면 안 됩니다. 2번째. 빠짐없이 세주셔야 돼요. 빠짐없이. 그럼 다시 말하면 분류를 했는데 빠짐없이 셌습니까? 2의 배수 5개 까먹은 거 있어 없어? 없잖아. 5의 배수 까먹은 거 있어 없어? 없잖아. 된 거야 얘는. 근데 얘 올라가니까 동시에가 있기 때문에 얘를 이제 나눠서 못 푸는 거죠. 나눠서 풀 때 이 문제는 살짝 하나를 이제 제외해줘야 되는 거고. 오케이? 이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 뭐 빠짐없이 같은 경우 이런 건데 내가 만약에 우리 반 학교 조사를 하고 싶어. 학교 조사. 하람이 혹시 학교가 어디입니까? 아상고. 근데 만약에 아상고 몇 명? 3명. 한올고 몇 명? 1명. 온여고 몇 명? 1명. 용하고 1명? 1명. 끝났어. 그럼 뭐가 어긋났냐?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맞죠? 뭐 한올고이면서 온여고 안 되고요. 온여고이면서 용하고 안 되고요. 잘 나눴어. 근데 뭐를 빼먹은 거야? 빠짐없이를 빼먹은 거죠. 우리 반에 온양고도 1명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야. 알겠죠? 너네가 어떤 걸 나눠서 풀었을 때 분류를 했을 때 2가지만 잘 지켜주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이 조금 합쳐서 나오는 문제가 있는데 나오는 문제는 아니고 이제 내가 내고 싶은 문제인데 뭐냐면은 너네가 이제 편의점에 들려가지고 누구랑 김밥이랑 라면을 사는 겁니다. 맞죠? 여기는 삼각김밥으로 가볼게. 그러면은 얘는 컵라면. 편의점 가면 주로 혹시 뭐 먹나요? 컵라면? 요즘 안 먹는데 뭐 먹지? 불닭볶음면? 불 이거냐? 그렇지. 한 3가지 정도 해보자. 뭐 있어 또? 주로 먹는 거? 컵라면? 종아 뭐 먹죠? 보통? 너구리. 오케이. 예원이는 뭐 먹습니까 주로? 잘 안 먹어? 그러면 뭐 얘 하나 넣어줄게. 진라면까지. 삼각김밥은 쌤이 생각나는 거 그냥 쓸게. 뭐 있냐? 뭐 전주 비빔밥 있죠? 뭐 참치마요도 있을 거고 뭐 스팸마요도 있을 거고 돈가스까지 가보겠습니다. 그럼 잘 봐요. 문제가 만약에 쌤이
라면 또는 김밥을 고르는 경우의 수 몇 가지입니까? 라고 말하면은 얘 몇 가지가 돼야 됩니까? 7가지. 또는이니까 뭐 기억해주면 돼? 다시 말하면 그냥 우리가 구해서 더하기 해주면 되겠죠. 라면 몇 개 있습니까? 3가지. 김밥은요? 4가지. 또는이니까 더하기. 됐습니까? 근데 문제가 이렇게 쓸 수 있다니까? 너네 보고 라면도 사고 김밥도 사는 경우의 수 몇 가지냐고 물어봤어. 라면이랑 김밥을 사는 경우의 수로 물어보면은 얘는 지금은 얘로 가줘야 돼. 다시 말하면 라면 몇 가지라고요? 3가지. 김밥 4가지. 라면도 사고 김밥도 사라. 이 개념은요, 너네가 곱하기로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12가지로.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봤을 때 그냥 몇 글자 차이로 곱하기 할 수 있고 더하기 할 수 있어. 근데 제일 크게 우리는 이렇게 나눠서 풀긴 할 건데 또는은 쉬울 수 있어. 곱법칙이 아니면 또는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곱법칙을 좀 완벽하게 이해해 주세요. 동시에 플러스 아까 이거 잇따라 쌤 해줬죠? 뭐뭐도 하고 뭐뭐도 해라. 그 다음에 한 가지, 일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경우의 수는 뒤에 수능이랑 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문제 몇 개 풀고 수능을 가보겠습니다. 이게 뭐 조합도 섞여 있어서 문제가 엄청 많지는 않던데? 얘부터 볼게요. 지금 보면은 주사위를 2개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의 배수 되고 싶대요. 어허. 우린 주사위를 2개 던지겠죠?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나는 여기서 나오는 눈을 A랑 B로 더볼게. 문제에서 둘을 더했대요. 그럼 혹시 A 더하기 B의 범위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주사위 눈이니까 각각 1부터 6까지밖에 안 되잖아. 그럼 제일 큰 값은 얼마일까요? 12. 제일 작은 값은 2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해서 5의 배수가 되는 거는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얘도 같이 세트로 나올 수 있겠죠, 문제에서. 곱은 최대 얼마일까요? 6, 6에 36. 최소는 1까지. 항상 기억해 주시고요. 더해서 5 되는 조합 그냥 세면 돼. 어차피 A랑 B는 1부터 6까지밖에 안 되니까 1, 4, 2, 3, 3, 2, 4, 1인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 줘야 되는 거는 둘은 다른 경우입니다. 왜? 이 어떻게 말할 건데? 첫 번째 주사위 2, 두 번째 주사위 3. 얘는 첫 번째 주사위 3, 두 번째 주사위 2. 달라요. 알겠죠? 따로 세주시고. 더해서 10 나오는 조합은 어차피 1, 9 이런 거 안 되잖아. 최대 6이니까 바로 4, 6으로 오겠습니다. 3가지. 지금 우리는 또는이란 말이 없지만 우리가 나눠서 푼 거죠. 5일대랑 10일대랑. 맞죠? 동시에 일어날 수 없고 빠짐없이 셌으니까 마지막에 그냥 더하기 해주면 됩니다. 7가지. 볼게요. 여기는 읽어보면 자연수 x, y, z인데 지금 문제에서 얘들아 너네가 뭐부터 넣을 거냐? 개수가 큰 애부터 넣어주세요. 알겠죠? 그럼 누구부터? z부터. 얼마? 1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나는 x 더하기 2y가 뭘 만족해주면 돼? 17 만족해주면 되겠죠? 여기서도 누구부터? y부터. 알겠죠? 근데 y에 1 넣으면 얼마 나올 수 있지? 15인가요? 2 넣으면 13이겠죠? 그러면 바로 밑으로 가는 거야. 제일 끝에. 이게 지금 무조건 1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8, 1까지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나랑은 뒷자리로 세는 거야. 뒷자리로. 자연수니까. 1부터 8까지니까 8개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조금 귀찮은 문제거든. 다 나눠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x 플러스 2y가 얼마야? 이게 3인 z였죠. 6이니까 넘어가면 14. 얘는 지금 1부터 시작해볼게. 근데 어디가 안 되냐? 7, 0이 안 되죠. 자연수가 아니니까. 그 바로 절. 6, 2까지. 그럼 1부터 6이니까 몇 개야? 6개. 이런 느낌으로 다 세줘야 돼. 알겠죠? 그럼 이제 여기 생각하자. x 플러스 2y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3, 6, 9, 12, 15니까
다 3씩 줄어들고 있죠? 그럼 그 다음은 11일 거고 그 다음은 얼마일까? 8인가? 그 다음은 5고 마지막은 2까지 있을 것 같은데 여긴 바로 버릴게. 왜냐면 1 넣으면 0밖에 안 되잖아. 여기 지우고요. 나머지 3개 차례대로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구했지? 1 넣어놓고 9 구해주시고요. 바로 밑으로 내리는 거야. 뭐 있어? 4, 1, 4개. 1 넣어놓고 6 쭉 내려. 4, 0 안 되죠? 3, 2까지 3개. 여기는 1, 3, 2, 1까지. 여기는 2개. 그래서 쌤은 차례대로 나눠서 풀었기 때문에 다 더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봅시다. 지금 문제를 보면은 10의 자리 뭐 설명 나와 있고요. 양의 뭐 일단 두 자리 자연수를 구할 건데 여기에 조건이 있네. 누구? 10의 자리가 8의 약수이고 50대. 뭐밖에 안 돼? 1, 2, 4, 8. 그럼 잘 봐요.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가지 맞죠? 여기 문제 보시면 또는 동시에 없습니다. 문제를 해석해서 풀 건데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4가지야. 그럼 혹시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일까요? 문제에서 원하는 거 좀만 자세히 읽으면은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짝수 만들고 싶대. 그럼 1의 자리에 누구 올 수 있을까? 짝수 만들려면은 뭐 12, 뭐 24 이런 거니까 2, 4, 6, 8, 0까지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뭐 기출지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약간 말장난으로 또 개수가 달라진다? 잘 봐. 얘는 여기가 짝수이고 싶은 거야? 아니죠. 1의 자리가 짝수이고 싶은 게 아니잖아. 1의 자리가 짝수려면 2, 4, 6, 8밖에 안 돼. 아까처럼. 근데 문제가 뭐래? 아니 이 자연수가 짝수고 싶다며. 그러면 10은 어때? 넣어줘야지. 그래서 여기는 2, 4, 6, 8에 뭐까지? 0까지 넣어주셔야 됩니다. 몇 가지입니까? 5가지. 그럼 잘 봐. 얘는 1의 자리도 있어야 되고 경우의 수가 5의 자리도 있어야 되고 그냥 둘이 같이 있어야 되니까 약간 한 가지 1이겠죠? 그럼 한 가지를 뭐 하자고 했죠? 곱하기 하자고 했죠. 그래서 20가지. 됐습니까? 혹시 약수의 개수는 옛날에 했던 건데 기억이 날라나 모르겠네. 일단 72의 약수의 개수 한번 먼저 해보고 기억 안 나면 다른 거 해보지 뭐. 일단 이런 숫자의 약수의 개수 구하려면은 뭐부터 해줘야 되죠? 소인수분해부터 8, 9, 70이니까 얘는 2, 3개, 3, 2개. 두 번째 여기서 어떻게 구하는 거였죠? 씨 더해서 곱할 거야. 그렇지. 혹시 왜 1씩 더해서 곱하는지 아십니까? 걔까지는 좀 어렵죠. 안 알려줬으니까. 일단 뒤의 내용이랑 좀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 먼저 알려주고 120 풀어볼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럼 이제 이거는 왜 1씩 더하냐? 12개야? 12개 다 써봐야 될 것 같은데? 맞죠? 8, 9, 70이니까. 써볼까요? 12개? 너무 많아. 다른 거로 예시 들어줄게. 얘가 보자. 12의 약수의 개수를 설명해주고 마무리 지어볼게요. 얘는 소인수분하면은 4, 3, 12. 약수의 개수 몇 개? 3 곱하기 2에서 6개. 됐습니까? 6개 다 써볼게요. 1, 2, 3, 6, 4, 6, 12까지. 됐나요? 그럼 혹시 우리가 이 소인수로 다시 말하면 2가 2개 있고 3이 1개 있죠? 총 숫자 3개로 얘네들을 만드는 건데 그러면 6 같은 경우는 2랑 3이 1개씩 쓰인 거 맞죠? 그러면 2는 누구만 쓰인 거야? 2만. 그럼 3은 안 쓰였죠? 그럼 혹시 3은 3만 쓰였고 2는 안 쓰였죠? 야, 어떤 설명이냐면은 내가 아까 지금 2를 2개 가지고 있잖아. 얘는 2를 한 번 썼죠? 얘는 2를 2번 쓰겠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2를 한 번도 안 썼지. 다시 말하면 2가 2개 있지만 나는
2를 한 번 낼 수 있고 2를 두 번 낼 수 있고 2를 안 내도 되기 때문에 세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3 같은 경우는 3이 한 번 썼지만 어떤 경우도 있어? 안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얘 때문에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가 된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 120 바로 풀어볼까요? 120은 얼마냐? 12 곱하기 10. 얘는 4, 3, 2, 5, 2 3개, 3 1개, 5 1개, 4 2 2, 16개? 이거 아까 얼마였죠? 빼면 4개로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이 5번 유형도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 잘 볼게요. 일단 이 문제는 잘 읽어야 되는 게 구하는 게 2개. 근데 문제 또 잘 읽으면은 A는 뭘 구해달라고 했습니까?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 B는요,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입니다. 이게 왜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 일단 해줄게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동전이 100원은 1개, 50원은 3개, 10원은 2개를 가지고 있는데 혹시 100원 어떻게 낼 수 있죠, 나랑? 100원 1개 내고 안 내고 안 내고 100원 안 내고 50원 2개 내고 10원 안 내고 맞죠? 그러면은 100원을 내는 방법의 수 이렇게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얘를 몇 가지로 보겠다는 거야? 2가지. 근데 금액의 수는 어때요? 얘도 100원이고 얘도 100원이기 때문에 얘는 1가지. 다시 말하면 얘가 경우의 수는 많을 거고요. 얘가 좀 적을 거야. 오케이? 그럼 일단 A부터 먼저 가볼 건데 A가 아까랑 푸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왜? 나 100원 1개 가지고 있지. 내도 되고 안 내도 돼. 나 50원 3개 있지. 냈어 안 냈어 2개 냈어. 그러면 한 번 낼 때도 있고 3번 낼 때도 있겠죠. 그러면 10원 2개도 안 낼 수도 있고 1개 낼 수도 있고 2개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각각 경우의 수가 이거 하나씩 불리면 됩니다. 그럼 100원은 2가지, 50원은 4가지, 10원은 3가지 낼 수 있는 경우 수이기 때문에 그 다음 이거는 1가지 일이니까 곱하기 해주시면 되는데요. A가 24인 경우에서 뭐 지금 다행히 빼기이기 때문에 상관없긴 한데 마지막 단도 잘 읽어줘야 돼. 뭐래?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빼달래요. 여기 0원이 있습니까? 있죠. 왜? 내가 아까 안 내는 경우 추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버리면 얼마야? 빵원이잖아. 다 안 내면. 그래서 뭐 해줘야 돼요? 1가지 빼주셔야 됩니다. 23가지. 그 다음 금액 잘 봐주세요. 금액은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이 23가지 중에서 겹치는 게 있죠. 어떻게? 이런 경우. 그럼 이런 경우가 왜 이런 경우 왜 발생하냐? 50원이 2개 모이면 100원이 겹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럼 나는 여기 금액이 좀 걸리죠. 겹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통일시켜 버릴 겁니다. 다시 말하면 50원 3개를 100원으로 못 바꾸잖아. 100원 1개를 50원짜리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금액 같은 경우 문제를 뭐로 푸냐? 얘 버릴 거고요. 50원 5개랑 10원 2개로 풀 겁니다. 환전해서 풀 거고요. 이렇게 바꾼 다음에 문제 아까랑 똑같아. 나 50원 5개 있네? 그럼 경우의 수가 안 낼 수 있고 1개, 2개, 3개, 4개, 5개 될 수 있으니까 6가지. 얘는 안 내고 1개, 2개니까 3가지. 뭐 하면 돼? 곱하기. 근데 당연히 18개에서도 어떤 경우가 있어? 0원도 존재하겠죠. 빼주시면 됩니다. 얘랑 얘를 빼게 해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방법이랑 금액은 좀 한 끗 차이인데 금액이 좀 어렵다는 거. 오케이? 여기는 다 경우의 수는 아까 무슨 뭐요? 지금 다 계속 유형인 것 같아. 유형 5번. 아까 한 거 뒤로는 다 유형이니까 각각 문제 유형마다 푸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얘는 A 도시에 출발해서 C 도시까지 이동하고 싶은데 아까 서울, 대전, 부산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맞죠? A에서 C 가려면 루트가 A에서 B 갔다가 B에서 C 가는 거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A에서 D 갔다가 D에서 C 가는 경우 2가지 있겠죠. 이 2가지 쌤이 분류해서 풀 건데 혹시
동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안 되고요. 나는 빠짐없이만 잘 세면은 문제 답을 끝난 것 같아요. A에서 B 가는 경우의 수 4가지, B에서 C 가는 경우 2가지. 얘는 A에서 B 갔다가 B에서 C 오는 거니까 곱하기. 얘는 A에서 D 가는 경우 3가지, D에서 C 가는 경우 4가지. 곱하면 12가지. 그래서 얘는 이제 우리가 분류 잘 쓰니까 마지막에 더하기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20개. 색칠하기 문제 나왔는데요. 얘도 좀 많이 어렵거든요. 네, 다행히 지금은 뭐 기본적인 센 대표 문제니까 쉬울 텐데. 일단 얘는 문제를 너네가 뭘 파악해줘야 되냐? 색깔 5개, 영역 5개. 그럼 제일 중요한 말 여기. 이 문장이 있어야 쌤한테 배운 방법으로 풀 수 있거든요. 같은 색을 중복해도 좋고요.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색칠한대요. 그럼 어떤 설명이냐? 내가 색깔이 A, B, C, D 있다고 했을 때 5개 중에 A 영역에 색칠할 수 있는 영역에서 5가지라고 하는 거죠. 뭐 아무거나 고르면 되니까. 그럼 잘 봐요. 쌤은 5개 영역 중에서 그냥 이대 방법이야. 5개 영역 중에서 뭐 먼저 색칠할 거냐면은 인접한 영역이 제일 맞는데. 왜냐면 이게 이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칠을 해가지고 제일 만난 영역은 미리 색칠해 놓는 거예요. 그럼 A, B, C, D 중에서 제일 인접한 영역이 많은 부분은 아무래도 A겠죠. 다 인접해 있으니까. 그럼 A부터 색칠하는 겁니다. 5개 중에 1개 색칠할게요. 그러면 이제 알파벳 순서대로 B는 남은 4가지 색깔 중에 1개 색칠하겠죠? 4개 중에 1개. 그럼 C는 A, B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A, B, C 중에 1개. 그럼 여기서 문제. D는 어떤 색깔만 피하면 돼? A, E만. 다시 말하면 3개 중에 1개 색칠하면 됩니다. E는 D 색깔인 B랑 E만, B랑 E를 제외하고 A, C, D 중에 1개. 끝입니다. 우리가 이 영역을 색칠하는 거는 한 가지 일로 볼 거기 때문에 다 곱하기 해주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얘가 경우의 수 마지막 문제거든요. 얘는 지금 위에 보면은 유형이 수영도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어떤 문제 유형이냐면은 약간 가지치기. 너네가 하나씩 다 나눠서 풀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기본적인 대표 문제야. 이게 어떤 문제냐면은 4자리 수를 우리가 만들 건데 여기가 A1, A2, A3, A4인데 여기 자리에 누가 못 오냐면요. 이 숫자가 못 온대요. 숫자 1, 2, 3, 4 중에서 맨 앞자리 1이 못 오는 거야.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긴 누구 못 오겠어? 2 못 오겠죠. 3 못 오고요. 4 못 오겠죠. 근데 이 문제 유형이 이제 이 문제 유형 풀 때 답이 정해져 있어. 이게 가지치기다 보니까 약간 노가다거든. 다 세야 되거든. 그래서 이 문제 유형일 때는 우리는 아니지. 뭐 누가 풀어서 이제 계속 정해서 내려온 건데 개수가 4개죠? 그럼 답은 9개입니다. 정해져 있어 이게. 일단 쌤이 실제로 뭐 해보겠지만 4개일 때는 9개고요. 요즘 뭐 5개짜리는 안 나온 것 같아가지고 만약에 조건 1, 2, 3, 5야? 5개죠? 그럼 답은 44개입니다. 너네가 44개를 직접 다 셀 수 없잖아. 그냥 외운 거야. 근데 보통 9개가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 다음 3개짜리도 있어. 얘는 2개인가? 얘는 뭐 잘 안 나오겠죠. 9개가 제일 만만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유형은 너네가 좀 외워주면 좋기 때문에 수용도 문제 나오면 9개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꼭 이 문제 유형일 때만 외워야 되더라. 1의 자리 1 못 오고 뭐 2의 자리 2 못 오고 이 유형이 뭐냐면은 뭐 A, B, C, D 자물쇠 있고 뭐 열쇠가 A, B, C, D 있는데 뭐 자물쇠가 열리지 않는 경우의 수 이런 거 있어. A 못 오고 B 못 오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얘랑 비슷한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직접 세보고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잘 봐요. 쌤이 아까 뭐라고 했죠? 여기에 1 못 온다고. 그럼 누구 쓸 수 있어? 2, 3, 4 올 수 있겠죠. 그럼 잘 봐. 1을 썼죠?
남은 숫자 몇 개 있습니까? 1, 3, 4 있죠? 여기 1, 3, 4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2100, 2300, 2400 이렇게. 그럼 잘 봐요. 2, 1 썼으니까 남은 숫자 몇 개 남았어? 3, 4 남았는데 누가 안 돼? 3 안 되죠. 왜? 셋째 자리에 3 못 오니까. 그럼 3, 4 아니야. 그냥 4밖에 안 되는겨. 그럼 1, 2, 3 남았네. 끝. 2143은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거죠. 그럼 되는 거죠, 한 가지. 그럼 잘 봐요. 2, 3 썼죠? 누구 남았습니까? 1, 4 남았죠? 여기서도 안 되는 게 있다고요. 왜요? 2, 3, 1, 4 남았네? 넷째 자리에 4 못 오는데? 지워요, 지금. 4, 1. 2, 4네 뭐 남았어? 1, 3. 또 누구 안 돼? 3 안 되네. 1, 3밖에. 2일 때 몇 개예요? 3개. 얘일 때도 3개. 얘일 때도 3개. 그래서 9개입니다. 됐나요? 이렇게 가지치기에서 푸는 유형이 그냥 수영도야, 이름이. 알겠죠?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얘는 진짜 경우의 수를 완전히 구하는 문제죠? 이렇게 경우의 수가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다시 순열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뭐 다들 한 번씩 배웠다고 하지만 순열이 잘해야 뒤에 조합도 쉬운 거 아시죠? 같이 한번 봅시다. 순열은 쌤 생각은 줄임말 같아요. 순서대로 나열. 그럼 우리가 누굴 줄 세울 거냐? 사람을 줄 세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따 뭐 쌤이 알려주겠지만 이 NPR이 순열인데요. 여기 앞에 있는 N이 서로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나라는 순서대로 나열할게, 서로 다른 걸 나열할게, 뭐밖에 없어? 사람밖에 없어. 그래서 순열을 너한테 뭐로 가르쳐주고 싶냐? 줄 세우기로 가르치겠습니다. 알겠죠? 순열은 줄 세우기예요. 오케이? 그럼 잘 봐. 쌤이랑 만약에 5명 줄 세워보겠습니다. 그럼 생각을 하면은 5명이 줄 세울 거니까 몇 칸이 필요해? 5칸. 그럼 앞자리에 누가 올까? 5명 중에 1명이 오겠죠. 5가지. 그럼 만약에 A, B, C, D가 있다고 했을 때 5명 중 1명 C 섰어. 그럼 C는 이제 못 쓰잖아, 줄을. 서버렸으니까. 그러면 여기 두 번째 자리에 A, B, D, E 중에 누가 올까? 4명 중에 1명 오겠죠. 그럼 사이즈 뭐야? 5, 4, 3, 2, 1인데 내가 지금 5명을 줄 세우는 거니까 한 가지 1이겠죠? 뭐 하면 됩니까? 곱하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많이 쓸 거거든요. 뭐 5부터 1까지 곱하기, 뭐 4부터 1까지 곱하기. 얘 외워야 돼요. 120까지. 그럼 잘 봐. 4명 줄 세우기는 뭘까? 당연히 4칸 있어야 되고 사람 4명. 어차피 중요하지 않아 이제. 왜? 4명 중에 1명, 3명 중에 1명, 2명 중에 1명, 마지막 1명은 맨 마지막에. 한 가지니까 곱하기. 얘는 4, 3, 2, 1 곱하면 24가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몇 명 줄 세우기를 지금 보면은 4부터 1까지 곱하고 있죠? 얘를 기호까지 있는데요. 이게 뭐라고 써있냐면요. 이렇게 느낌표로 표시를 했거든요. 느낌표로. 근데 책에는 개승이라고 나와 있지만 보통 이렇게 많이 안 읽고요. 여기 보면은 아마 팩토리얼 써 있을 거예요. 그 쌤이랑은 5 팩토리얼 줄여서 5팩으로 읽을 건데요. 너는 이 5팩을 계산하는 방법은 이거야. 맞죠? 5팩의 의미가 이 의미거든요. 5부터 시작해서 1까지 곱하기. 그럼 4팩은 4부터 시작해서 1까지 곱하기인데 쌤이랑은 얘도 맞지만 우리는 얘까지 같이 기억을 할 겁니다. 4팩은 뭐라고요? 4명 줄 세우기. 5팩은요? 5명 줄 세우기로 기억할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만약에 내가 6명 줄 세우고 싶어. 그럼 얘 뭐라고 쓰자고? 6팩. 계산 방법은 6부터 1까지 곱하기. 됐나요? 그래서 만약에 n팩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뭐랑 똑같다고요? n명 줄 세우기.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n명 줄 세우기. 푸는 방법은요. n부터 하나씩 줄어들면서 어디까지? 1까지. 됐나요?
그래서 이 4팩이랑 5팩이 많이 나오니까 암기해주세요. 5팩은 120, 4팩은 24. 그럼 만약에 6팩이 나왔다. 여기 계산해야 돼. 그러면 너네가 여기까지 외워버렸잖아. 앞에 뭐만 붙이면 돼? 6만. 그럼 얼마겠습니까? 720까지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꼭 암기해 주시고요. 그래서 팩토리얼 내가 먼저 설명한 거니까 팩토리얼 같이 기억해주면 될 것 같고 몇 명 줄 세우기.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오늘 배울 순열 이 NPR은요 그냥 이겁니다. 5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줄 세우기. 그럼 잘 봐요. 학생은 몇 명? 5명. 자리는 몇 개? 2개. 5명 중에 여기 누구 줄 설래? 5명 중에 1명. 여기는요 1명 줄 섰으면 4명 중에 1명. 한 가지니까 곱하기. 이게 끝입니다. 순열은. 그래서 저기 NPR은 쌤이 어떻게 설명해 줬냐면은 이거야. 5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줄 세운다는 말을 기호로 OP이라고 쓰는 거거든요. 쌤이 숫자성 잘 보세요. 이거 아닙니다. P를 크게 아니면 O랑 2를 작게 쓰시던지 밑에다가 써주면 될 것 같아요. OP2로. 그래서 이 OP 계산하는 방법도 너네가 알고 있으면 좋지만 쌤은 OP가 뭐랑 똑같다? 얘랑 똑같다. 5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줄 세운다. 순서대로 나열한다. 순열. 알겠죠? 그래서 OP 계산하는 방법은 뭐 항상 뭐 2칸 써가지고 5명 할 수 없잖아. 얘는 5부터 시작해서 2개 곱하면 됩니다. 2개. 5부터 시작해서 2개. 당연히 하나씩 줄어줘야 돼요. 숫자는. 됐습니까? 그럼 잘 봐. 만약에 7P3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7명 중에서 그렇지. 얘는 3명을 뽑아서 줄 세우기 해주면 됩니다. 7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줄 세우기. 그래서 이것만 알고 있으면은 이거 계산한 거 까먹지는 않겠죠? 쉬워서. 7부터 시작해서 3개. 7, 6, 5. 알겠습니까? 이런 거 너네가 직접 계산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정리해주면 NPR 별거 없다고. N명 중에서 R명 뽑아서 줄 세우기야. 근데 여기 식이 계산이 좀 어렵게 돼 있긴 한데 이게 하나씩 줄어가지고 끝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얘는 엄청 중요하지 않아? 이 개수가 알기가 돼야 돼서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다음에 1 더하면 알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기 식이 좀 더러운 거니까 솔직히 우리가 NPR을 이렇게 계산할 리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너희가 이런 것만 할 수 있으면 돼요. 10P3 뭡니까? 10부터 시작해서 3개 쓸 거니까 19파 이렇게 됐습니까? 봐야지. 얘 의미 뭐라고? 10명 중에서 3명 뽑아서 줄 세우기. 됐나요? 그러면 여기서 기본적인 성질 몇 개 하고 넘어가 볼게. 만약에 쌤이랑 NPN은 어떤 경우일까요? 얘는 얼마 나올까? NPN은 해석하면 N명 중에서 N명 뽑아서 줄 세우는 거야. 그럼 N명 다 줄 세우는 건데 N명 줄 세우기 뭡니까? N팩. 맞죠? N명 중에서 N명 뽑아서 줄 세우는 거니까 다 줄 세우는 거잖아. N명, N팩. 만약에 그럼 NP0은 얼마일까요? 0일 것 같지만 여기서부터 약간 좀 암기인데 1입니다. 좀 이상하죠? N명 중에서 아무도 안 뽑아서 줄 세우는 건데 한 가지네. 약간 공집밥처럼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간지 세는 걸로. 그 다음 마지막 0팩은 얼마일까? 얘도 좀 말이 이상하죠? 왜냐면 아까 N팩이 어떻게 계산한 거라고 했었지? 얘부터 시작해서 끝이 어딥니까? 1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0팩은 0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 건데 끝이 1이래.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얘도 정이 내려버린 건데요. 1이래.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냥 정이 내린 거야. 증명하기 어려우니까 정이 내려버린 겁니다. 이거 1, 1 주의해 주시고요. NPN은 NPEC 해석할 수 있으니까. 됐나요? 그래서 결국 이 순열이 얘들아
얘랑 연결지어서 푼 거야, 쌤이랑. 줄 세우기로. 알겠습니까? 줄 세우기 기억해 주시고요. 자주 나오는 거 몇 개 알려줄 건데, 이거 한번 볼까? 여기 맨 마지막에 하나 있긴 한데, 이 3번도 엄청 중요하진 않거든요. 잘 봐. 이게 무슨 설명이냐면은, MPR을 풀어 써보니까, n-r팩분의 n팩이더라 이런 거야. 왜? 혹시 5p2 얼마였죠? 5부터 시작해서 두 개니까 5 곱하기 4였지? 근데 얘를 어떻게 쓴 거냐면은 위에 봐봐. 분자 뭐예요? 5팩 5, 4, 3, 2, 1. 여긴 n-r팩이야. 5에서 2 뺀 거 3이죠? 3팩 3, 2, 1. 지워지죠? 그냥 뭐 이 설명이니까. 얘는 뒤에 조합 배울 때 좀 외워주는 거 있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한번 공부해 보시고. 그 여기는 별거 없는데요. 이런 거야, 이런 거. 5p7. 지금 R이 어딨냐면 뒤에 숫자거든요. 뒤에 숫자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건데 0부터 n까지야. 그럼 얘는 뒤에 숫자가 5를 넘어버렸잖아. 이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왜? 읽어볼까? 얘 무슨 설명이야? 5명 중에서 7명 뽑아서 줄 세우는데 말이 안 되죠. 5명밖에 없는데도 7명 줄 세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안 되는 거니까 이 설명. 오케이? 그럼 자주 나오는 거 한번 몇 개 써보고 진행해 볼게요. 보통 뭔 소리야? 순열 탑5로 해가지고 이 5개 유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뭐 뒤에 대표 문제 풀기 전에 연습하고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 같이 풀어볼까? 이웃하도록이랑 이웃하지 않도록. 이 문제 유형들에 대한 푸는 방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쌤이랑 이렇게 묶어서 풀 겁니다. 첫 번째 이웃하는 문제는 묶어서 풀 거고요. 글씨가 이렇게 안 써지냐? 얘는 칸막이 세울 겁니다. 칸막이. 어떤 말인지 쌤이 설명해 줄게요. 일단 나는 A, B, C, D, E, F 6명 있죠? 혹시 6명 줄 세우고 싶은데 몇 가지일까? 6명 줄 세우기 바로 나와야 되는데 6팩 720까지 됐나요? 그럼 잘 봐요. 내가 만약에 A, B를 이웃하게 줄 세우고 싶어. 그러면 뭐 하자고요? 묶을 겁니다. 누구를요? A, B를요. 그럼 A, B를 묶는다는 표현은 이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는 몇 명이야? A, B는 2명. 근데 묶으면 몇 명으로 보자? 1명으로 보는 겁니다. 총 몇 명입니까 그러면? 5명. 5명 줄 세워야죠. 몇 팩? 5팩. 근데 이렇게 묶어버리면은 A, B도 가능하지만 뭐도 가능해? BA도 가능하겠죠. 2명 줄 세우기 넣어주세요. 2팩입니다. 별거 없죠. 그러니까 주 핵심은 얘들아, 너네가 이거가 왜 써있는지 확인해줘야 돼. 왜 써있었죠? 5명 줄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순열은 그냥 줄 세우기야. 알겠죠? 플러스 C, D, E까지 줄 세워보겠습니다. C, D, E까지 이웃해볼게요. 그럼 A, B 묶었고 C, D 묶었고 F 혼자죠. 그럼 혹시 몇 명? 3명. 3명 줄 세우기 3팩. 그 다음에 묶인 애들 서로 줄 설 수 있으니까 2명 2팩. 3명 3팩. 끝입니다. 그 나랑은 이렇게 써놓고 계산은 니네가 해야죠. 알겠지? 3, 2, 1, 2, 1, 3, 2, 1 이렇게. 알겠습니까? 이게 이웃하도록이고요. 두 번째 이웃하지 않도록은 A, B가 이웃하지 않도록 가볼게요. 그럼 어떻게 풀자고요? 칸막이. 누구? 남은 애들입니다. A, B가 이웃하지 않고 싶으면은 남은 애들을 칸막이 세우는 건데요. 칸막이가 뭐냐면은 그냥 일단 줄 세우는 거예요. 뭐 줄이 서야 칸막이가 되겠죠. 기준이 되겠지. 4명 줄 세우기 맞죠? 근데 여기서 A, B가 이제 들어갈 건데 어디에 들어갈 수 있냐면 사이사이. 사이사이. 그럼 몇 개 있습니까? 사이사이가 5개.
5군데 중에서 나 2군데 뽑아가지고 A, B 줄 세울 건데 혹시 이 표현이 이거 지금 됐어? 5군데 중에서 2개 뽑아서 줄 세우기. O, B겠죠. 됐습니까? 계산하는 건 너네가 직접 해 주시고요. 이웃하는 거랑 이웃하지 않도록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은 이 문제는 뭐 뒤에 보니까 없는 것 같던데 뭐냐면요. 남녀 교대로. 잘 봐요. 남자 3명 있고 여자 2명 있어. 그럼 총 몇 명이야? 5명. 그럼 나랑 5명 줄 세우기 얼마? 몇 팩? 5팩. 알겠죠? 항상 몇 명 줄 세우기는 N팩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뭐냐면 얘들아 5명을 줄 세울 건데 조건이 있다. 어떻게? 남녀 교대로. 그럼 이 문제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무조건 어떻게 줄 설 수밖에 없어? 남자가 맨 앞에 와야 되지 않냐? 그래야 남녀 교대로가 되지 않아? 왜? 남자가 3명이니까. 이거밖에 안 되잖아.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가 남자 자리인 거야. 여자 자리인 거고. 그럼 남자 3명을 3군데에다 줄 세울 거네? 뭐라고요? 남자 3명을 3군데에 줄 세운대. 이거 뭐야? 3팩. 3P3, MPN, M팩. 그럼 여자는 2명이네? 여자 2명, 2군데 줄 세우기 2팩. 됐나요? 근데 이 문제 제일 많이 나온 유형이 뭐냐면 얘들아 이겁니다. 인원수를 똑같이 줘요. 그럼 6명을 줄 세우는 과정에서 너네가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은 아까처럼 남자, 여자도 출발이 되지만 이거는 뭐도 가능합니까? 여남도 가능하겠죠. 이것도 남녀 교대로 맞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냐면은 아까랑 인원수가 같기 때문에 2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둘은 경우의 수 똑같기 때문에 마지막에 곱하기 2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잘 봐. 아까랑 똑같아. 남자들이 1, 3, 5, 3명, 3군데, 3패. 여자 2, 4, 6, 3명, 3군데. 이건데 하나, 2개 있어서 곱하기 2까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를 해볼까? 얘 해볼까? 뭐뭐 사이에. 그 다음 마지막은 얘는 적어도. 얘 많이 들어봤을라나? 적어도 문제는 6건 문제입니다. 6건 뭐냐? 여집합이랑 같은 개념이고요. 뭐뭐 사이에는 약간 1번이랑 비슷한데 박스 칠 겁니다. 박스. 잘 봐요. 쌤은 보통 가족으로 많이 풀기 때문에 가족으로 예시 들어드릴게요. 가보자. 뭐뭐 사이의 문제, 이 문제야. 부모님 사이에 2명이 들어가 있는 거죠. 2명이 들어서서 앉는 경우의 수. 부모님 사이에 2명이 있어서 이제 앉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죠. 그럼 잘 봐. 뭐라 하자고요? 박스입니다. 박스. 다시 말하면 부모님 사이에 2명이 있으려면 총 4칸을 세팅해야겠죠. 일단 여기서 박스에 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람 몇 명이야? 5명. 여기 몇 명 있어? 4명. 그러면 1명은 여기 써줘야겠죠. 그래서 5명이 되는 거고요. 5명 자리에서도 여기 정해져 있어. 여기 누구밖에 못 와? 엄마, 아빠밖에. 됐습니까? 이렇게 세팅해주고 문제 풀 건데요. 여기 좀 중요한 문제가 여기를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부터 우리가 먼저 답을 구할 거야. 안에부터. 됐습니까? 그럼 잘 봐요. 부모님은 여기 양쪽 사이드에 앉을 거니까 여기 2자리에는 나, 형, 누나 중에 2명이 서겠죠. 앉겠죠. 그러면은 3명 중에서 2군데를 우리가 2명을 뽑아서 줄 세우는 거기 때문에 3P입니다. 어디가 여기가요. 됐습니까? 그 다음 잘 봐요. 혹시 부모님은 아빠, 엄마만 가능할까? 아니겠죠? 엄마, 아빠도 가능하겠죠? 2팩. 제일 중요한 거. 이건 얘들아 우리가 어디만 줄 세운 거야? 박스만. 근데 오른쪽에 누구 있어? 나, 형, 누나 중 1명 있겠죠? 이렇게 자리도 바꿀 수 있잖아. 마지막 2팩까지. 됐나요? 그래서 박스 문제는 하나의 묶는 문제야.
묶는 거랑 나머지 한 명 껴서 2팩까지 해줘야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적어도 문제. 적어도는 이런 느낌인데 한쪽 끝에 적어도 부모님이 앉을 경우 이런 거거든요. 그럼 약간 어떤 느낌이냐? 5명을 줄 설 거니까 5자리가 있겠죠. 근데 한쪽 끝에 적어도 한쪽 끝에 부모님이 앉는 경우입니다. 그럼 이 적어도 한쪽 끝에라는 무슨 말이냐면은 부모님이 이렇게 양쪽 끝에 앉을 수도 있지만 부모님 중에 한 분만 앉고 나머지는 뭐 형이랑 나중에 한 명씩 앉아도 되는 거지. 이런 느낌이야. 그럼 다시 말하면 이 경우만 가능하냐? 아니죠. 뭐 형이 여기 있고 부모님이 여기 있을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럼 지금은 이 한쪽 끝에 적어도 부모님이 앉는 경우라는 거는 이 세 가지를 다 의미합니다. 양쪽 끝에 있어도 되고요. 한쪽 끝에 있어도 되고. 그럼 얘보다는 어떤 문제가 더 구하기 쉽냐? 이 세 가지 말고 나머지 내가 원하지 않는 경우. 뭡니까? 자녀들이 여기에 양쪽 끝에 서는 경우죠. 그래서 이 경우를 구해서 우리 뭐 할 거냐면은 여사건 활용한다고 했죠? 여사건이 뭐예요? 내가 궁금하지 않은 경우를 구해서 전체에서 빼는 것. 됐습니까? 그래서 너네가 뭐 구하지 못하는 건 없을 것 같아. 왜냐면은 전체 몇 가지야? 5명 줄 세울 거니까 5팩. 잘 봐요. 양쪽 끝에 어차피 몇 자리야? 2자리. 자녀 몇 명? 3명. 3명 중에서 2명 줄 서겠죠? 그럼 잘 봐요. 이 3P라는 경우가 이미 여기 끝난 거야. 여기. 누구 줄 설지 몰라. 2명 일단 줄 섰어. 앉았어. 그럼 남은 3명이 여기 그냥 줄 서면 됩니다. 그냥 지네들끼리 순서 바꿔서 줄 서면 돼요. 몇 팩입니까? 3팩. 그럼 나는 보통 이게 숫자가 뭐 적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5팩 120인 거 알고 있고 뭐 3팩 6인 거 알고 있잖아. 계산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잠깐 보시면 5팩은 약간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냐? 5팩의 의미가 뭐야? 5, 4, 3, 2, 1인데 이게 3, 2, 1이야. 그럼 뭐 써주면 돼요? 5, 4, 20 써주면 되겠죠. 3P는 3부터 시작해서 2개니까 3, 2, 6.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5가지 경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간 거고요. 바로 대표 문제 풀어볼게. 문제가 별로 없어가지고. 봅시다. 어우, 너무 쉬워. 쌤이랑 이 MPR을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맞죠? 그냥 얘는 하나의 기운 거고 나랑 뭐로 공부할 거니까 사람 줄 세우기로 공부할 거니까 지금은 사람은 아니지만 알파벳 5개는 다 다른 문자니까 MPR이랑 같겠죠. 그럼 이거 뭐냐면은 5개 문자 중에서 3개 뽑아서 줄 세우는 거니까 5P3이요. 어떻게 한다고 했죠? 5부터 시작해서 3개. 5, 4, 3. 바로 나왔죠? 지금 1학년 3명, 2학년 4명. 근데 1학년끼리 이웃하고 싶대? 그럼 쌤은 1학년, 2학년. 근데 1학년끼리 이웃하고 싶대. 하나, 둘, 셋, 넷, 5명. 2학년 학생인 거니까 사람이잖아. 5명 줄 세우기 5팩. 근데 이웃한 1학년 3명 줄 세우기 3팩. 끝. 120까지. 3일 6가지. 산악회 동호회가 있는데요. 남자 둘, 여자 셋.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고 싶대. 혹시 이웃하지 않은 문제 어떻게 풀자고 했었죠? 칸막이. 누구를요? 반대. 남은 사람. 누구? 여자 3명. 여자 1, 여자 2, 여자 셋 줄 세워보겠습니다. 3명 줄 세우기 3팩. 남자들은 어디 갈 수 있을까? 사이사이 갈 수 있겠죠. 4군데 중에서 몇 명? 2명이니까 2개 뽑아서 줄 세우기 4P. 3팩 6가지.
4P 4부터 시작해서 2개니까 4, 3, 12. 그 다음에 12번. 지금은 남학생 A, B, C, 여학생 S, Y, Z, W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는 7명이 있기 때문에 7명을 줄 세울 건데요. 양 끝에 누구 50대? 여학생. 4명 중에 2명 뽑아서 줄 세워. 4P. 그러면 2명 줄 섰어. 여기 조건 없다고. 그냥 남은 인원 5명 안에 줄 세우기 하면 됩니다. 120까지. 몇 개? 4부터 시작해서 2개니까 4, 3, 12. 12의 제곱에다가 0 붙여주면 될 것 같아요. 보자. 이 순열 그 문제를 풀게 되면은 이런 게 나오거든요. 뭐 우리는 다 모르는 사람 없을 것 같긴 한데 이 알파벳에 자음이랑 모음이 있죠? 네, 모음이 5개밖에 없는데 알고 계시겠죠? 모음은 아, 에, 이, 오, 유 이 5가지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 0단어 중에서 모음은 I랑 E만 있고 자음은 S, L, N, T가 있어버리겠죠. 됐나요? 문제에서는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고 싶다는 건 어떤 표현이냐? 모음이 이렇게 있어도 되고요. 이렇게 있어도 되고 이 적어도 한쪽 끝의 의미는 양쪽 끝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3가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쌤이 아까 뭐로 풀자고 했죠? 6건. 구하고 싶은 거 3개 말고 난 구하기 싫은 거 이거로 풀자고요. 누굽니까? 양쪽 끝에 자음 있는 거. 얘를 구해서 어디서 뺄 겁니까? 전체에서 빼겠습니다. 됐나요? 전체부터 구해볼까요? 6개 알파벳 줄 세우기 600. 자음을 양쪽 끝에 줄 세울 건데 자음 몇 개 있습니까? 4개. 4개 중에 2개 뽑아서 줄 세우기 4P. 그 다음에 2개 줄 세웠으면 남은 4개 줄 세울 거니까 또 400. 쌤이 아까 말한 게 이거야. 얘 계산이 쉽지 않을 겁니다. 뭐 어차피 크진 않겠지만. 그럼 쌤 여기서 4팩으로 묶어서 6, 5, 4팩, 30, 4, 3, 12. 얘도 뭐 또 이네. 이게 좀 숫자가 더러워서 그냥 다 거기서 거기다. 24 곱하기 18. 뭐 얘로 풀든 600, 720에서 4, 3, 12, 24 얘를 빼든 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계산 한번 해보시고. 보기가 있었구나. 24 곱하기 18이면 4번 아니면 5번이겠네요. 5번 같다. 그 다음에 24번 볼게요. 이거 잘 보자. 지금 우리가 숫자가 0, 1, 2, 3, 4가 존재하는데요. 문제에서 3장을 뽑아서 3자리 자연수를 만들고 싶은데 그 중에서 3의 배수입니다. 그럼 잘 봐요. 이 문제가 애매한 게 아까 같은 경우 그냥 줄 세우면 끝났는데 얘는 줄을 세우되 5개 중에 3개 뽑아서 줄을 세우되 심지어 3의 배수를 찾아줘야 돼요. 너네 3의 배수 같은 경우는 이제 369 이런 라인인데요. 얘는 특징이 있습니다. 혹시 너네가 어떤 숫자를 보고 3의 배수인지 아닌지 파악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알고 계십니까? 어떤 숫자를 보고 얘가 3의 배수인지 아닌지 나눠보지 않고 한 5초? 1초 안에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뭐 이런 거 다 알잖아. 뭐 당연히 세 자릿수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뭐 이런 거. 뭐죠? 각 자릿수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돼주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런 531 같은 경우는 고민하지 마시고요. 531 더하면 9죠? 그럼 되는겨. 111 같은 경우도 더하면 3이니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잘 보자. 이 문제 너네가 어떻게 접근할 거냐면은 일단 5P3은 쓰는 거 아닙니다. 왜? 쓰지도 못해요. 누가 껴있어서? 0이 껴있어서. 왜냐면은 이런 거 뭐야? 3자리야?
두 자리잖아.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래서 너네가 0이 껴있으면 좀 조심해줘야 되고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3의 배수는 조건이 각 자리를 더해서 3의 배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얘들아 직접 셀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제일 작은 숫자 조합부터 시작해서. 혹시 0, 1, 2 다 더하면 3의 배수 됩니까? 되죠? 이거면 되는 거야. 그럼 얘를 이용해서 뭐를 만들 거냐? 0, 1, 2가 약간 예를 들어서 이게 되잖아. 120, 210 이런 거 되잖아요. 이런 건 나중에 셀 거고요. 일단 조합을 찾을 겁니다. 0, 1, 2 썼으니까 0, 1, 3, 0, 1, 4. 근데 잘 봐요. 무조건 얘들아 얘와 해야 되지 않을까? 3 차이 나는 거. 더해서 3배수 해야 되니까. 0, 1로 없죠? 그럼 버리는 거야. 그럼 0, 1 끝난겨. 그럼 이번엔 0, 2 가져야겠죠. 0, 2는 이미 2가 완족했기 때문에 3 넣으면 안 되고요. 4 넣으면 되겠네요. 0, 2 끝났고요. 0, 3, 4 어때요? 더하면 7이니까 안 되겠죠. 그럼 0 끝난겨. 이제 1, 2, 3 더하면 6 되고요. 1, 2, 4 안 될 거니 1, 2 버려주시고 1, 3, 4 있는데 얘도 안 되죠. 8이니까. 그럼 1도 끝났어. 그럼 마지막 2, 3, 4로 다 더하면 어때요? 9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조합 4개는 가능한 거야. 그럼 이제 뭐 할 거예요? 이 조합으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3개 가지고 3개 줄 세우기. 300, 300. 근데 여긴 조심하자고요. 그래서 이렇게 0이 있는 거는 쌤이 두 가지 풀이 방법이 있는데요. 어떤 거 있냐면요. 너네가 생각을 해서 푸는 거. 뭐야? 0, 1, 2를 줄 세울 때는 여기 누구 뭐다? 0 못 오죠. 그럼 1, 2 중에 2개 중에 1개. 그럼 쌤 1 썼어. 그럼 남은 숫자 뭐 남았습니까? 0, 2 남았죠? 근데 여기에 0이 와도 상관이 없잖아. 되잖아요. 그러면 0, 2 중에서 2개. 그럼 0 썼어. 그럼 남은 숫자 뭐 남았어? 2 남았으니까 1개. 그래서 몇 개입니까? 4개.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그냥 무시하고 줄 세우는 거예요. 3개 있네? 0 무시하고 3팩.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앞자리 0인 거 안 되겠는데? 앞자리 0 넣고 나머지 2개로 줄 세우기 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죠? 편한 거 이용해서 구해주시고요. 얘는 6, 6, 4, 4 더하면 20이겠죠? 여기까지만. 솔직히 이제 이 유형도 없어져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왜냐면 사전을 너네가 이제 안 쓰니까. 맞죠?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떤 설명이냐면요. A, B, C, D를 너네가 사전식 배열할 때는 얘가 제일 먼저 오는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빠른 거 순서대로 썼으니까. 그럼 이 A, B, C, D를 사전식 배열할 때 제일 마지막에 오는 문자는 이런 조합이겠죠. 제일 뒤에 있는 걸 먼저 써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쭉 나열하는 것부터 쭉 나열하는 거. 총 몇 개겠습니까? 5개, 5자리 줄 세웠으니까 120개 중에서 얘가 몇 번째인지 구하는 거예요. 그럼 잘 봐요. 이 문제는 포인트는 앞자리가 뭡니까? C죠? 다시 말하면 나랑 5개를 줄 세웠을 때 뭐가 필요 없냐면은 앞자리가 A인 거랑 B인 건 필요가 없어. 근데 잘 봐요.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얘가 몇 번째 오는지 세줘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몇 개 가지고 있는지 세줘야 됩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앞자리 A를 써버리면 남은 문자가 몇 개 있어? 4개 남았잖아. 우리는 정확히 A 몇이 몇 번째인지 궁금한 게 아니고 A가 총 몇 개 가지고 있는지. 그럼 A 박았을 때 4개로 줄 세울 거니까 몇 팩이겠습니까? 4팩이겠죠. 몇 개인데요? 24개. 그럼 B도 4팩이니까 24개겠죠. 됐습니까? 그럼 잘 봐요. 혹시 C를 세웠을 때 C 중에서 제일 빠른 놈이 있을 거 아니야? 혹시 얘는 이 알파벳 조합 순서에서 몇 번째일까? A가 24개고 B가 24개인데 C 중에서 제일 빠른 거니까 48번째 문자 다음 그 다음 문자입니다. 몇 번째겠어요? 49번째겠죠. 그 다랑은 C를 센 다음에
48에 더해줄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보자. C 깔아놓고 이제 두 번째 자리를 배우는 건데 두 번째 자리에서도 나는 B가 궁금해. A는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A를 구해놓고 여기도 개수만 세보겠습니다. C, A 깔았으니까 남은 문자 B, D, E. 3개 배열할 거니까 3팩. 6가지. 그럼 이제 C, B를 해석할 건데 이제 여기 몇 개 남았어 얘들아? C, B 썼으니까 A 쓸 때도 있고 D 쓸 때도 있고 E 쓸 때도 있겠죠. 솔직히 여기까지 와서는 알파벳 3개를 써버리면은 문자 남은 게 2개이기 때문에 여기 쓰면 그냥 셉니다. 여기서 C, B, A 썼죠? 뭐 남았죠? D, E, D. C, B, D 썼죠? A, E, E, A. C, B, E 썼죠? A, D, D, A 남았습니다. 쌤이랑 궁금한 건 C, B, E, D, A. 아하. 뭡니까? CB 라인 중에서 제일 마지막 거네. 그럼 잘 봐요. 아까 A 24개, B 24개, C 처음은 49번째라고 했죠. 그러면 48에다가 얘가 C 라인에서 몇 번째인지 구해주면 되는데 아까 C A 라인 6개. 근데 뭐라고 하더라? C B 라인 중에 제일 막내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겠죠. 6, 12까지 더해주면 돼. 그러면 60번째가 와버리겠죠. 됐나요?